저널리즘 제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마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2020년 11월 23일에 저널리즘 제이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프리랜서 정 PD님께서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한 2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 달 후면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하시면서 부당한 계약 종료다. 그리고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다라고 글을 적어주셨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날 바로 KBS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KBS는 표준 업무 위탁 계약서에 따라서 프리랜서 제작 스태프들과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계약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개편 논의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약에 위배되진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2020년 12월 1일 기사인데, 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했고, 문서로 작성했고, 그리고 이렇게 통보했던 게 계약에 위배되지 않은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닌데, 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비정규직 PD 계약서 안 썼는데, 라고 반론이 있었고, 그래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독립PD협회가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KBS가 해명했던 것을 반박하면서 계약서 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예술인지원법에 규정한 서면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벌칙 조항이 있어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도까지 이루어져서, 실제로 사실관계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아예 쓰여지지도 않았는지, 그 내용이 뭔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었던 이 사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과연 이 사건에서 어떠한 쟁점들이 있을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좀 보려고 합니다. KBS 입장은 이런 거였죠. 계약에 따랐다.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려는 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2 안에서 어떠한 방식의 계약서가 작성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표준계약서가 변경된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됐을 수도, 아니면 정말 서면으로 된 계약이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를 따져보죠. 계약서가 없을 때, 이제 그때는 진짜 머리 아파집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 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지가 하나도 근거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하죠. 홍 PD님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PD 홍 PD님이 제2 시즌 2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좀 해보죠. 2020년 11월 23일은 1년 단위 계약 중에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나 6개월 동안 계약이 남아있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권리가 발생하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냥 구두로, 예를 들어 구두로 그냥 팀장과 홍 PD님께서 홍 PD 앞으로 1년 동안 더 좀 제이를 위해서 일해주게. 예, 팀장님 그래야죠. 뭐 제이 이제 시즌2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카톡이든 문자든 그 1년은 증거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 1년. 근데 그 1년 전, 예를 들어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방송국이 홍 PD님이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즉 계약의 해지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이 갑자기 홍 PD에게 이거 우리 프로그램을 좀 예를 들어 12월 중순까지만 하고 그만하게 됐어. 이제 홍 PD 뭐 수고했고 좀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만나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보장됐던 증거는 홍 PD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의 해지 사유도 없고, 근데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5개월, 6개월에 대한 손해를 우리가 적당하게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작가분들이 얘기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방송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면 진짜 방송국 그 어디에도 발을 못 붙이는데, 변호사님 무슨 순진한 말씀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도 그래요. 변호사들 중에서
법무법인으로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이 갑자기 망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진짜로 뭐 너무 갈등이 심해서 뭐 2개월, 3개월 정도 계속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이 법무법인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문나고 찍히니까. 폐쇄적인 공간, 폐쇄적인 조건들이죠. 소문나고 찍히고. 그래서 진짜 방송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조건이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가능했을 때 방송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면 그래서 이 계약 기간 이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겠다,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통지를 하면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 있고 아마 그 분쟁에 있어서 기간에 대한 증거를 홍 PD님이 갖고 계시다면 홍 PD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표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진짜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죠. 즉 지금 이 저널리즘 제의 사건의 분쟁은 뭐냐면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해제거나 해지거나 종료거나. 해지는 하나로 봅시다. 뭐 다 해지라고 보죠. 해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유에 근거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저널리즘 제의는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나요? 방송국에 귀책 사유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 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즉 잘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계약 더 유지할 수 없어. 아니면 이 잘못을 언제까지 좀 수정해라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는 방송국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 혹은 종료하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해제나 해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책 사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해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방송국이 잘못했는데 방송국이 이 계약을 끝내자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해지는. 그럼 남아있는 건 기간의 종료죠. 기간의 종료. 기간의 종료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것.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이 끝나면 이건 자연 종료인 거죠.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귀책 사유도 필요 없죠.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계약은 그냥 그때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합의에 따른 변경이 있겠죠. 자, 제4조 제2항 본조 제1항은 계약 기간은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줄이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는 가능한 거죠. 문제는 합의에 의하지도 않고 자연 종료도 아닌데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 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준계약서에 근거하면 가능은 해 보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로 하고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 한다. 즉 뭐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월 30일까지로 정해놨는데 제의가 2020년 12월 뭐 15일에 종료한다고 하면 이게 먼저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약 기간이 그때로 변경되는 거고 여기에서 당사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방송 작가도 여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프로그램 종료를 계약 기간의 종기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방송사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의 만기 이전에, 근데 이거 참 표현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종료 시까지라는 건 계약의 만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문장에 좀 표현이 명료하진 않아 보입니다. 할 경우 해당 지금의 저널리즘 제의가 끝나는 게 일단 종료라고 본다면 단 시즌이 멈추는 지금 KBS에서는 이게 시즌 3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좀 여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계약의 종료라고 놓고 본다면 계약의 종료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거고 그렇게 계약을 종료하고 할 경우에는 방송국의 이 계약서가 방송국에 부과하는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마지막 방송 시점으로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한다. 자, 다시 돌아가 보죠. KBS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을 위배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있는 문헌 자체의 위배가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물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그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절차들을 다 알지 못하고 기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이 계약서가 부과하는 단 유일한 조건인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문서로 통보해야 될 것 같은데 문서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또 이 통보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만약에 그러면 이 4주 이상의 기간을 통보하지 않고 2주 기간만 남기고 통보했다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 역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게 이 단 하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방송국이 이 의무만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되는 건가? 최소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좀 적극적으로 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방송국 사정이잖아요. 이 계약을 체결했던 방송 작가, 프리랜서 PD의 사정이 아니라 방송국의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거라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4주 이상의 기간, 그것도 딱 4주, 이 4주 이상의 기간인데 딱 4주만 놓고 통보를 했다라고 해서 계약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이 계약이 정한 방식들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냐?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쉽진 않겠지만 이 제2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요. 하나는 뭐 4주 이상 이거 기간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너무 바트다. 아니면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편 폐지의 의사 결정에 방송작 이 계약의 작가 혹은 뭐 여기 이제 작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또 뭐 프리랜서 PD의 참여를 보장한다. 물론 그런 게 어렵겠죠. 특히 뭐 개편 종료 같은 것들은 뭐 부장, 국장, 최상위급 방송국 안에서도 최상위급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2 사건을 보면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나 방송국은 당연히 대중의 인식과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일방적인 방식으로서의 프로그램 폐지 개편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정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노동에서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국에 우리는 계약의 이행은 다 했지만 뭐 다른 방식들로서 좀 더 고려했어야 돼 라는 정말 인식이 있다면 이 계약서에도 조금씩 더 그런 것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간을 늘리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정말 한 달 남겨놓고서 딱 이 방송국 없어진다. 정말 이 PT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를 포함한 2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 달 후면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누가 봐도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늘리는 것 더 나아가선 논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선언 조항이다 하더라도 를 좀 포함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처음이라 궁금해요. Q&A고요.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표준계약서 그대로 써야 되냐? 당연히 변경 가능하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 과정은 쌍방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법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의 문제죠. 협상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 개별 수정 예시는 제가 KBS와 체결한 계약서에 저는 수정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 팀장이셨던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이제 서용화 CP님께서 지금 이제 다큐 인사이트 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런칭하셨고 제가 이제 수정했던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수정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이제 법무팀 확인 받으신 다음엔 오케이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 저한테 유리한 조항들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초짜 MC한테 유리한 조항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예, 서영화 CP님이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법무팀에 얘기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제 4조의 출연자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중요하죠. 의무. 따라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 계약서 쓰면 내가 구속돼야 되니까. 처음에 계약서 내용은 뭐였냐면 출연자는 본 프로의 제작 기간 중 본 계약에 반한 어떠한 형태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 출연 거부를 할 수 없다만 나와 있었어요. 즉 KBS가 파업을 하든 뭐 지금 뭐 프로그램이 갑자기 위에서 해가지고서 이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뭐 정말로 어떤 권력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서 뭐 아주 되게 뜬금없는 프로그램 뭐 해도 저는 이 계약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출연 거부를 할 수 없다. 단체적 혹은 개인적 출연 거부를 할 수 없고 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거죠. 그래서 뭘 넣냐면 제가 단서 조항을 하나 넣은 거죠. 다만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정당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정당한 방식으로서 우리 시사직격 제작진들이 파업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못 만들 경우엔 그때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뭐 어용 제작진이 갑자기 와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저만 출연자로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사직격 제작진이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저번 주까지 봤던 사람이 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작진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파업은 말 그대로 방송국을 멈추는 거죠. 그런데 출연자만 제작진은 이미 정당한 방식으로서 다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자만 나 사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렇게 개인적 출연 거부할 수 없대. 난 그래서 이번 방송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비굴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뭐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출연자 제 계약서 제가 이번에 그 특강 준비하면서 제 출연 계약서를 봤는데 저는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게 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기간의 종료가 없는 거죠. 기간의 종료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년 단위, 6개월 단위면 그 안에서는 해지 사유가 없으면 저는 계속 출연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규칙 사유가 없으면. 근데 출연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당장 다음 주라도 방송국에서 좀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하면 기간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데 아무튼 뭐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서 다만을 넣습니다. 변경 가능하죠. 변경 가능하고 그래서 이 협상력의 문제, 즉 변경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는 협상력의 문제고 이것도 뭐 제가 협상력이 좋아서 변경됐다기보다는 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됐던 이것 외에도 몇 가지 것들을 더 좀 넣었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었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고료 등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됩니다. 제5조에 아주 구체로 나와 있고요. 방송사와 작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요거는 쭉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은 상호 합의가 핵심입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서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변경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원고료 등의 내용이 수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변경될 경우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는 건데 본 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 왜 문제가 되냐면 고료가 150만 원이었었는데 이거 지금 뭐 해서 이제 200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팀장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200으로 알고서 열심히 썼어. 근데 그 팀장님이 갑자기 뭐 딴 데로 갔어요. 새 팀장님이 오셨어. 전 팀장님이 연락도 안 돼.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뭐 잠수를 탔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 전 팀장님이랑 지금 뭐 예전에 150에서 200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새 팀장님은 그걸 인수받지 않으셨대요.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기명 날이나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쟁까지는 없겠지만 제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다시 팀장으로 가보죠. 팀장이랑 그렇게 구두로 서면을 했어요. 구두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원고를 낼 때마다 150에서 이제 200으로 바뀐 원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팀장이 바뀌었어. 팀장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그 바뀐 팀장이 보다 보니까 내가 이 A라는 작가랑은 150으로 있는데 왜 200이 계속 원고료로 나가지? 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전 팀장님이랑 200만 원으로 구도 합의해서 변경됐습니다. 이 계약서 라고 했을 때 바뀐 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작가님 이 계약서 5조 보면
기명 날이 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팀장님이랑 작가님이 200만 원으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서면을 통해서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기명 날이나 서면에 150 적혀 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150 줄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법정에 갔다고 칩시다. 예, 저는 바뀐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판사가 더 수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은 기면 날이나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 변경한 건 상호 합의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정말 분쟁이 생겨서 새로운 팀장이 나는 이 문서에 따라서 150만 원, 아니다 구두로 합의해서 200만 원, 양쪽 주장이 달랐을 때 그럼 변경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서면으로서, 특히 그것도 그냥 서면 말고, 여기서는 그래서 기명 날인이면 이건 이메일을 통해서 뭐 문자를 통해서,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겠지만 기명 날인을 해서 변경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아니, 구두로 그렇게 고려 바뀌고 당연히 팀장 바뀌면 다 인수인계 하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다 되겠지만, 분쟁이 생기는 상황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면 계약서에 따라서 반드시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바뀌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두 번째 질문, 그만두고 싶을 때 협의하여서 변경해야죠. 협의하여서. 아마 뭐 빈번한 일일 것 같은데요. 협의하여서 변경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아유, 저 팀장님, 제가 뭐 좀 다른 팀에서 오퍼를 받아서 제가 시사직격 너무 좋은데 또 다큐 3일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 팀으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아유, 또 작가님 또 아쉽지만 또 그 기회, 작가님 또 그런 다큐 또 잘하시니까 좋겠네요. 라고 협의하면 상관없죠. 근데 안 될 때는 이 문제죠. 안 될 때는. 그때는 당연히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아마 그냥 계약 기간 정도는 그 팀에서 계속 일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방송국과의 관계, 뭐 평판 이런 게 워낙 중요한 곳이니까. 하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일단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해지 사유가 있다고 보면 그 절차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죠. 19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이 있는지 딱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 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계약 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를 들어 PD가 계속 뭐 회의도 안 나오고 뭐 준비하라는 거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쭉 이제 정리한 다음에 최고하는 거죠. 최고. 근데 이게 조금 쉽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팀에서는 안 나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해지 사유에 따라서 최고하신 다음에도 이행되지 않아서 그때는 나 이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통보하시는 게 그나마 추후에 손해배상 같은 위험들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서 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방식. 그리고 그 어떠한 내용을 다 좀 걷어낸다 하더라도 최소한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직전에 이렇게 하면은 엄청 찍혀, 뭐 평판 안 좋아져 라고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법률적으로도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좀 다른 팀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역시도 추후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적정한 기간을 두고 미리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방식. 물론 제 생각에 해지 사유가 없으면 해지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계약을 불이행하는 방식인데, 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등장을 하지만 그때는 좀 다양한 사정들이 고려가 됩니다. 정말 직전에 계약 불이행을 통보하는 건지, 아니면 좀 기간을 두고서 계약의 불이행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손해배상액을 상정하는 데는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기간 남았는데 그만두고 싶을 땐 최소한 4주, 그리고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보시고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은 협의겠죠. 세 번째,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작성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이랬어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사측의 제안대로 서명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예.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계약 조건에 대한 다툼은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힘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권력차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나 법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임대차 계약, 6개월 임대차 계약 해도 다 2년 임대차 계약을 요즘에 전세도 늘었죠. 그래서 이 계약을 이렇게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면 너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최소한 2년, 최소한 4년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법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와 작가 간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러한 개입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은 아니죠. 계약 기간 6개월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싸우셔야죠. 싸운다.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협상하셔야죠. 협상.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계약서, 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로 계약이 다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꼼수죠. 서면으로 계약이 작성되면 이거는 작가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방송국을 구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작성된 계약서의 구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약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쨌든 계약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해보죠. 계약의 핵심은 계약 기간과 해지권인데 해지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책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즉 작가의 귀책 사유가 없이는 이 계약 기간 전에 방송국이 함부로 계약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좀 봅니다. 통제권, 이 계약의 지배권. 요구는 할 수 있죠. 1년으로 해달라. 하지만 이거 힘싸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계약이 6개월로 단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1년 단위로 늘리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단체 협상의 방식으로 최소한 6개월, 최소한 1년.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작가분들이 나는 6개월을 하는 게 좋아. 1년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6개월을 할지 1년으로 할지 어떻게 보면 관행일 수도 있는데 6개월을 보다는 1년, 최소 1년. 다만 작가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렇게 좀 방파제를 만드는 걸 단체 협상, 뭐 예를 들어 KBS PD협회 아니면 뭐 어느 PD협회 아니면 또 뭐 KBS 작가협회 이런 좀 협회 단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6개월을 1년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된 계약의 조건들이 방송국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식으로서의 계약 기간을 단기간으로 사실 더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증가돼서 계약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죠. 이거 너무 불안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작가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식의 마지노선도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심싸움의 영역으로 보여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무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기간의 정함. 우리가 보통 정규직은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고, 이제 계약직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방송사와 방송 작가와의 계약이 이렇게 근로계약, 사실상의 근로계약이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으로서 주주가 평가하는 상황에선 계약의 기간이 끝났을 땐 재계약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기는 지금의 법률로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법리로선. 제가 좀 판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방송작가와 관련된 판례가 진짜 없더라고요. 방송작가와 관련된 판례가 없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법적 분쟁이 없이 화기애애한 곳이다.
근데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를 법원으로까지 가는 방식의 분쟁, 즉 진짜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든 뭐든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방송 작가가 그 영역에서는 배제되거나 찍히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한 불합리한 조건들 상황들이 법원까지 가는 분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이나 감내, 감수하는 방식으로 끝났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어도 그게 사건화되지 않거나 아무튼 방송사와 방송 작가 간의 판례들이 없는데 PD들은 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판례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방송 작가 판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어떤 판례냐면 이게 지금 서울행정에서 2018년 판례인데 10년간 하나의 방송을 제작한 라디오 방송 객원 PD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해당 방송 10년간 제작을 했던 방송이 없어지면서 바로 객원 PD에게 너 이제 계약이 종료됐다라고 통지를 했는데 이거 부당 해고다라고 다퉜는데 이거는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구체적으로 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조건들은 방송국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출퇴근을 관리했는지 9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속성이란 게 뭐냐면 방송국과 이 라디오 객원 PD와의 계약을 보면 다른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계약 조건이었어요. 방송국에서 그걸 계속 주장했겠죠. 아니 이 사람이 나랑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이랑도 충분히 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속성이 없었어 라고 근로자가 아니야. 실제로 근로자는 다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쉽지 않죠. 전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상 근로 시간을 보면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전속성은 불가능했다. 즉 사실상의 전속, 물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사실상의 전속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방송 작가분들은 하나의 방송과 방송 원고 계약들을 체결하셨지만 아마 다른 방송도 하는 경우도 글쎄요 있죠. 빈번하다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요소가 되겠죠.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10년간 한 방송을 하고 또 구체적인 지휘 감독도 있었고 출퇴근도 관리됐고 사실상 이 방송 이외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면 이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있을 땐 사실상 기강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이 방송국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 형식은 근로계약이 아니었지만 라는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에 대해선 방송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것이 특강의 내용일 건데 계약서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근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 계약서가 아주 유용합니다. 분쟁 발생 시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독소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사인했지? 싶은 수단,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즉 이렇게 독소 조항이 있는데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했을 때 나중에 그게 딱 마치 예를 들어 제19조의 1항이 아니라 제19조의 2항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5호쯤에 뭐가 좀 들어갔어요. 이상한 조항이. 그래서 내가 여러 작가 팀 안에서의 일정한 분란이 있어서 조금 이 제작에서는 좀 소극적인 방식의 행동들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제19조 2항의 제5호에 해당해서 바로 방송국에서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즉시 이 통보하자마자 계약 해지 효과 생긴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계약했는데 지금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끝내는 게 어딨냐라고 했을 때 방송국이 야, 너 사인했잖아. 이 5호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사인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여지가 있죠. 그때는 이 계약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계약을 일순간에 날릴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즉 불이익한 방식으로서 계약서가 작동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간, 해지 사유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렇게 계약서를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집단적으로 독소 조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조항이라는 건 뭐 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특정한 방송국 안에서의 작가협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독소 조항을 검토하는 방식의 서비스, 일, 뭐라고 할까요? 예, 협회의 의무인 것 같아요. 예, 예술인 복지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건 어쨌든 갑을 관계에선 방송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더더군다나 그런 의미인데 이 계약서가 나의 발목을 잡는 방송 작가의 발목이 잡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을 검토하는 건 필요하고 특히 예, 해지 사유 그리고 이건 개별적인 방식 검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하셔야 되는 일이고 협회 차원에서도 좀 집단적인 방식의 독소 조항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계약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해요. 왜? 아니 계약서 앞에서는 계약서 변경하려면 반드시 기명 날이나 서면에 의해서만 계약서 변경할 수 있다며. 근데 그런 게 현실에서 쉽지 않잖아요. 예. 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시 계약서 만들어 와서 갑자기 그런 방송 작가가 이렇게 수정한 방식의 계약서 만들어 와서 자, 이 팀장이 여기 도장 찍어주시고 도장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예, 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지만 찍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변경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이메일이라도 좋고. 왜냐하면 제가 이메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화기, 카카오톡 이런 거 대부분 또 뭐 아주 예전에 변경됐던 것들이 쭉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기를 바꿨거나 카카오톡이 갑자기 뭐 지워졌거나 요즘에는 뭐 지워졌어도 복원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메일은 오래 가더라고요. 예, 이메일은 뭐 10년 전, 20년 전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메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좀 뭐 유도리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화나 구두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특히 더 문자나로 한 번 더 확인받는 것이 필수일 것 같고요. 결국 증거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가 더 증거를 많이 갖고 있냐의 싸움이고 일단 계약서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단 그리고 그 계약서가 변경됐을 때도 당연히 뭐 기명날이나 서면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거를 계속 남기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남겼던 증거가 나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해지 조항 그리고 기간 조항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 특강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좀 건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다 뭐 독소 조항이 있으면 이거 빼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조항이 핵심인데 여기에 뭐가 있긴 하네 라는 것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죠. 예,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사실 제가 의뢰인들 계약서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 왜 안 쓰셨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긴 해요. 하지만 뭐 제가 변호사 말씀 잠깐 드렸지만 변호사들도 계약서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행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의 권력과 힘의 문제이기도 해요. 일단은 계약서 쓰는 걸로 넘어왔죠. 저는 계약서 쓰지 않는 상황보다는 계약서 쓰는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변경됐을 때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이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 기간을 단기간으로 6개월, 뭐 더 나아가 3개월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오히려 계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거대로 다시 계약 기간을 6개월, 1년 정도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독소 조항을 검토해서 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정으로서의 개입, 과정으로서의 뭐 변화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또 관심, 또 챙기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요 영상 아마 그 영상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원래 드리려고 그랬었냐면 제가 제 메일을 공개해서 뭐 또
어쨌든 만약에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강이었다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받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메일을 알려드려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또 법률 상담이 돼버리면 저도 너무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특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특강을 봐주신 분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어떠한 플랫폼으로 이게 공개가 될지 아마 예, 유튜브에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 이메일을 기재해 놓고 이 특강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영상을 찍는 시점이 코로나가 뭐 거의 뭐 500명, 600명, 뭐 1000명에 육박하는 방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특강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연말,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 2020년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